새벽 하늘, 서울 상공을 스쳐 지나간 수천 개의 드론. 그 빛들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 어떤 암호책에도 뚫지 못한 네트워크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의 모니터는 까맣게 꺼졌고 도쿄의 위성망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은 평온했습니다. 한국.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였지만 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인류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 30년간 전쟁을 숫자로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냉전부터 중동, 발칸 반도까지 모든 분쟁을 봤죠. 그런데 오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외교부 회의실. 생중계 카메라 12대가 돌아가고 있었죠. 2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이 칼을 꺼냈습니다. 13조. 72시간 안에 답하십시오. 한국 측은 단 7명. 미국은 15명이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생중계 처형이었습니다. 새벽 3시 42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토 정보국 제임스였죠. 알렉스, 서울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당장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정보관이 떠는 목소리라니.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죠. 미국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무임승차는 끝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거부 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습니다. 13조.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공항은 혼돈이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서울행 티켓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굴복을 놓칠 순 없지.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 주한미군 2만 8천 명. F-35 스텔스기 배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모든 게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없었죠. 보통은 긴급 성명을 내거나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침묵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프레스룸은 전쟁터였습니다. NHK, BBC, CCTV, RT. 각국 카메라가 한국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죠. 번역 시스템이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12개 언어로 동시 통역이 준비됐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다윗 대 골리앗, 한국의 무릎 꿇기 48시간 남음. 동맹의 종말, 한국은 얼마나 버틸 것인가. 역사적 굴복, 생중계로 목격하라. 조롱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죠. 일본 기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사히 신문 기자였습니다. 귓속말로 던졌죠. 이번엔 너희 끝이야. 크로우 씨도 알잖아요. 그의 웃음 속에서 저는 전 세계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이미 결정된 게임. 카메라는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브래들리 핸더슨. 국방부 협상 수석 대표였죠. 육군 출신, 이라크전 참전 경력. 압박형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과잉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라도요. 그의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최소 200페이지는 됐죠. 병력 배치 비용, 무기 유지비, 훈련 경비. 숫자로 한국을 짓누를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참모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한국 측이 들어왔습니다. 박형준 북미국장. 50대 중반 외교관 25년 경력.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협상을 봐왔습니다. 약자는 떨거나 화를 내거나 애원합니다. 그런데 박 국장은 달랐습니다.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죠. 그의 뒤로 6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2, 재무부 1명, 통역관 1명, 그리고 젊은 연구원 2명, 15대 7.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침묵. 너무 조용했습니다. 박 국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런데 서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검은색이었죠. 저게 뭐지?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적색 램프 12개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를 끝내야 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였죠.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 화살표들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핵, 중국 군사력 증강, 일본 재무장. 한국을 작은 파란 점으로 축소시키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위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분담금은 제자리입니다.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F-35 한 대당 유지비 연간 5억. 사드 배터리 운영비 연간 800억. 주한미군 기지 운영비 연간 3조. 13조. 이것이 한국이 지불해야 할 공정한 대가입니다. 실시간 설문 결과가 화면 한쪽에 떴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한다 92%. 미군 철수 찬성 75%.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0년 경력이지만 이런 압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생중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죠. 그런데 박형준이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브래들리가 비웃었습니다. 놓친 것이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형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USB를 삽입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카메라 12대가 일제히 줌인했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혹한속 전장. 김서리는 호흡. 군복 입은 병사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10초. 세상이 멈춘 10초였습니다. 화면 속 흑백 사진. 혹한의 전장이었죠. 김서리는 병사들의 호흡이 보였습니다. 군번줄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진호. 1950년 12월. 영하 40도의 지옥. 박형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입니다. 브래들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한국군 제1연대가 미 해병 1사단을 구출했습니다. 중공군 10만에 포위된 상황에서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전투 기록 문서들이 나타났죠. 구출된 미 해병 1823명. 그중 한 명이 박형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지 핸더슨 상병.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년 경력이지만 이런 반전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면에 가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조지 핸더슨에서 시작해서 브래들리까지 이어지는 혈통. 미군 공식 기록과 함께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장진호에서 동상으로 2발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죠. 한국군이 목숨을 걸고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급히 사실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협상과는 무관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형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진호에서 구출된 미 해병 1823명. 그들의 후손은 현재 미국의 5만 7천 명입니다. 숫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들이 지난 70년간 미국에 낸 세금 총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경제적 가치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 1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박형준이 브래들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가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장진호에서 한국군이 길을 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을요.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모든 전쟁에서 함께한 한미동맹의 기록들. 우리는 70년간 함께 싸웠습니다. 피를 나눴습니다. 박형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3조요? 좋습니다. 계산해봅시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36,900명.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5만 명, 전사자 5,069명.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우리는 당신들 곁에 있었습니다. 박형준이 서류 한 장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한국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군사기지 목록입니다.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용산, 평택, 오산, 군산. 총 면적 700만 평방미터. 74년간 무상 제공. 계산기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 용산 기지만 해도 시가로 환산하면 15조 원입니다. 74년간 임대료를 복리로 계산하면 80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평택, 오산까지 합치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브래들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힘은 없었죠. 박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뉴욕 센트럴파크. 74년간 무상대여. 가능합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맞는데? 계산이 정확한가?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급히 사실 확인을 시작했죠. 장진호 전투 기록, 조지 핸더슨 군번, 가계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핸더슨 가문, 장진호 생존자 후손 확인. 실시간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92%에서 45%로.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이 급락했죠. 박형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13조요? 우리도 계산서가 있습니다. 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74년간 기지 임대료 200조 원. 한국전 이후 경제 협력 가치 500조 원. 기술 이전 및 인적 교류, 측정 불가. 그가 브래들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빚진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항복의 침묵이 아니었죠. 인정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무기로 들었던 겁니다. 브래들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박형준이 USB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상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다시 쓰시겠습니까? 카메라 12대가 브래들리를 향했습니다. 이영명이 그의 대답을 기다렸죠. 저는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 제가 그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브래들리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모가 새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당 가격 1억 달러. 한국 배치 대수 40대. 숫자가 커졌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배터리당 10억 달러. 한국 배치 8개.
또 다른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드 시스템, 이지스 구축함 연동 방어망, 우주감시 자산. 총 운영비 연간 5조 원. 브래들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위협입니다. 실시간 여론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지. 무기값은 내야 하는 거 아냐? 70%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형준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죠. 좋습니다. 현재를 이야기합시다. 그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F-35 말씀하셨죠? 그 전투기의 핵심 부품,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부산의 한 기계 공장이었습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출신 최원석 씨. 그가 만든 초정밀 베어링이 F-35 엔진에 들어갑니다. 클로즈업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0.001mm 공차. 머리카락보다 얇은 정밀도였죠. 이 부품 없이는 F-35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브래들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어 칩. 한국산입니다. 사드 레이더 디스플레이. 한국 기술입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미국 국방 산업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 연간 8조 원어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지스함 추진 시스템 터빈 블레이드. 창원에서 만듭니다. 초합금 기술 세계 3위입니다. 박형준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산 기계공고 최원석 씨는 녹슨 망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의 제자들이 전투기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공장 교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그러나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5.01mm 오차를 잡아냅니다. 손끝으로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국방이 되는 순간을. 박형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만드는 손을 말합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미 공군 정비 매뉴얼이었습니다. 미 공군 한국계 정비사 비율 30%입니다. 브래들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박형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련 없다고요? 마이크 김 상사 아십니까? 화면에 군복 입은 동양인이 나타났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정비 책임자입니다. 그가 없으면 F-16 편대가 뜨지 못합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마이크 김이 정비 교육을 하고 있었죠. 나는 한국계입니다. 나는 미군에게 한국의 정밀함을 가르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우리 없이 당신들 전투기는 날지 못합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몰랐는데. 한국 기술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 여론이 다시 역전됐습니다. 박형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3조요? 우리도 제한이 있습니다. 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13조가 아니라 13조의 미래. 브래들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공동기술 동맹입니다. 리스트가 펼쳐졌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 목표 투자 5조 원. 차세대 전투기 엔진 공동연구. 3조 원. 우주방어 시스템 협력. 5조 원. 숫자가 13조를 넘어섰습니다. 총 13조 원. 그러나 이건 지출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박형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말했다. 한국은 손끝을 말했다. 브래들리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참모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실시간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 아냐?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네. 80%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박형준이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3조로 과거를 따지지 맙시다. 13조로 미래를 만듭시다. 카메라 12대가 그 제안서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바꿨습니다. 싸움을 투자로, 요구를 제안으로. 브래들리가 제안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로 떨렸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죠.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빚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 온 겁니다. 생중계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팠거든요. 너무 많이 적었습니다. 30년 경력. 그러나 오늘 같은 협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가 무기가 되고 역사가 방패가 되고 기술이 다리가 되는 순간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협상장은 휴회에 들어갔죠.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이 기술 동맹을 거부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제안서를 받고도 답이 없습니다. 이틀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검토 중인 겁니다. 차관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크로우 씨, 당신은 너무 한국 편입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거부가 아니라 시험 중입니다. 시험이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었죠. 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전력 소비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출은 줄었는데 전력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 지역이었죠. 공장을 멈춘 게 아니야. 뭔가를 만들고 있어. 저는 정보국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한국 반도체 공장 위성 사진 구할 수 있어? 왜요? 뭔가 이상해. 확인이 필요해. 사흘 뒤 영국 대사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토 동맹국 긴급 회동이었죠. 영국 대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 채널도 막혔습니다.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협력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유 없이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기술 이전건도 보류됐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직감뿐이었죠. 크로우 씨, 당신은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배신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건가. 제 내면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이었습니다. 제목만 달랑 하나. 프로젝트 오라이언. 저는 그 단어를 응시했습니다. 오리온. 별자리.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박형준 국장 옆에 있던 젊은 여성. 목에 걸린 별자리 목걸이. 오리온 자리였습니다. 뭔가 연결돼 있어.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죠. 다운로드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길. 저는 밤새 암호를 풀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다음 날 아침 위성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경기도 일대.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구역이 이상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전력 폭주구역이군. 공장들이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멈췄죠.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저는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 그래프, 전력 소비 급증 그래프, 정보 공유 중단 타임라인, 프로젝트 오리온 이메일,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패턴이 있어. 분명히.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알렉스, 당신 미쳤어요? 밤새 뭐 한 거예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뭔가 만들고 있어. 크고 중요한 걸. 뭔데요? 모르겠어.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배신이잖아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이건 독립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등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서는 것. 제길, 그들은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온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암호, 별자리, 오리온. 잠깐. 저는 오리온 자리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별이 통과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별, 통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불빛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나는 지금 적을 분석하는 게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미래를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30년 경력. 그러나 오늘 저는 학생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이었죠.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온. 그게 뭔지. 밤 11시. 서울 남부공단에 도착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봤던 그곳이었죠. 멀리서도 빛이 보였습니다. 한밤중인데 나처럼 밝았습니다. 저게 뭐야? 택시 기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저래요. 밤새 불 켜져 있어요. 저는 공단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나토 국제안보 분석관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경비가 무전을 했습니다. 5분 뒤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 안경을 쓰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입니다. 물리학 박사예요. 그녀였습니다. 협상장에서 박형준 옆에 있던 사람. 별자리 목걸이를 한 그 여성. 프로젝트 오리온,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죠. 중앙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구조물. 3m 높이의 원통형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아진이 구조물을 쓰다듬었습니다. 양자 코어예요. 통신용이죠. 양자. 통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해킹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이요.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통신은 암호화를 뚫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양자 통신은 달라요. 관측하는 순간 데이터가 파괴돼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듣는 순간 신호가 사라진다. 정확해요. 윤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데이터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완성됐습니까? 98%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첫 테스트 들어가요. 저는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공장의 빛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별빛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압니까? 아니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왜 저한테 보여줍니까? 윤하진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믿었으니까요. 협상장에서 봤어요. 당신 눈빛.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크로우 씨, 우리는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연구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첫 신호 테스트요. 지금 시작돼요. 중앙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카운트다운. 10, 9, 8.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 구조물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빛빛이 파동처럼 퍼졌죠. 화면에 신호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성공입니다. 연구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윤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통과했어요. 신호가 도쿄까지 갔다 왔어요. 3초 만에요. 암호화 상태 유지하면서요. 저는 경이로웠습니다. 이건 혁명이군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크로우, 당장 귀국해라. 국무부 차관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원보안위원회가 소집됐다. 한국의 양자통신망이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위협이요? 그건 당장 와라. 보고해야 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윤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알았습니다. 예상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걸 위협으로 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방패라고. 믿어주시겠어요?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틀 뒤 워싱턴. 상원보안위원회 청문회. 의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크로우 씨, 한국의 양자통신망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근거는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공격은 남을 무너뜨립니다. 방어는 함께 서게 합니다. 의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감상적인 말씀이시군요. 감상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1세기 안보는 총성이 아니라 신호음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막을 겁니까? 아니면 배울 겁니까? 청문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암호화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별이 통과 중입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나는 기록하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빛이 암호를 뚫었습니다. 역사가 응답했습니다. 30년 경력. 그러나 오늘 저는 목격자가 됐습니다. 기술이 국기를 들지 않는 순간. 그러나 국가를 세우는 순간을요. 3일 뒤 세계가 멈췄습니다. 새벽 2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알렉스, 지금 당장 와. 제임스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한국 양자망이 공격받고 있어. 지금 당장.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나토 본부 상황실. 모니터가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국장이 돌아봤습니다. 한국 양자 네트워크에 동시 침투 시도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12개 국가 정보기관이 동시에요. 동시에? 네. 조율된 공격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공격 패킷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당 100만 건. 한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국장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양자망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방어가 아니었죠.
저건 역추적이야.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공격을 막는 동시에 공격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Light never KNELS. 빛은 무릎 꿇지 않는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통신망이 먹통이 됐습니다. 제길. 모니터들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전 세계 주요 통신 노드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런던, 워싱턴, 베를린, 도쿄. 모든 도시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국이 반격했습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반격이 아니야. 화면 하나가 다시 켜졌습니다. 서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윤아진이었습니다. 크로우 씨, 들리세요? 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공격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험 받았어요. 시험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합격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통신 노드들.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그런데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커넥션 리스토드 바이어 K- 퀀텀 노드. K 양자 노드를 통해 연결 복구됨. 런던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이 켜졌습니다. 베를린, 도쿄, 파리. 모든 도시가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복구시킨 겁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윤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양자망을 통해서요. 세계가 우리 없이는 연결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공격이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고의로 통신망을 마비시켰다.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의 배신인가 아니면 시위인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어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으십시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토 상황실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12개 국가정보기관의 동시 공격. 한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역추적 중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구를 지켰습니다. 공격한 게 아니라 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이 조작될 때 저는 펜을 무기로 듭니다.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결의안 표결. 국가보안기술 공유 모델 K 프로토콜 채택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습니다. 한국의 양자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이 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저는 박형준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이죠. 윤아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크로우 씨, 감사해요. 당신이 믿어줘서요. 믿은 게 아닙니다. 목격했을 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세계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유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오리온 리포트 마이너스 빛이 세계를 연결한 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사는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빛으로 기록됐다. 30년 경력.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총성 없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빛을 따랐습니다. 창밖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자리가 보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별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함께 빛납니다. 오늘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일주일 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각국 방송이 일제히 긴급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K 프로토콜, 국제 표준으로 채택. 한국 양자통신, 세계 안보의 새 기준. 21세기 안보혁명, 서울에서 시작되다. 서울 하늘. 수천 개의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빛의 지도를 그렸죠. 한반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지는 네트워크. 저는 호텔 창문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이건 통신이 아니야. 선언이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크로우, 귀국 명령이다. 국무부 장관 직속이었습니다. 한국 편을 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군. 저는 진실 편을 들었습니다. 진실? 자네는 국익을 배신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론의 빛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배신이라. 저는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이라면 기꺼이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 총리 공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모였죠. 한국 총리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윤하진도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윤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K 프로토콜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픈소스요? 프랑스 대사가 물었습니다.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독일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유출되면. 윤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무기보다 큰 신뢰입니다. 총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유는 위험합니다. 통제해야 합니다. 윤하진이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은폐가 더 위험합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과학자가 권력에 맞서는 순간을. 기술은 벽이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윤하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연결하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했다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본국 복귀 명령서. 즉시 귀국하라는 공문이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보고서를 쓸까 아니면 증언을 남길까? 고민은 짧았습니다. 저는 명령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리온 리포트 마이너스 한 과학자가 세계를 바꾼 방법. 첫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서 힘없는 혁명을 목격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다. 빛을 켰다. 협박하지 않았다. 신뢰를 나눴다. 세계를 무릎 꿇리지 않았다. 함께 일어서게 했다. 밤새 썼습니다. 30페이지가 넘었죠. 30년 경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4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윤하진에게서였습니다. 크로우 씨, 깨어 계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쓰고 있습니다. 뭘요? 당신들의 이야기를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인류의 이야기예요. 빛은 이동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기록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출력했습니다. 표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한 문명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건 언제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의 편이었습니다. 역사의 편이었습니다. 리포트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신인을 적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법재판소, 각국 언론사 모두에게 보낼 것입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길을 찾으니까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아갈 수 없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경력, 연금, 안정, 모든 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권력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권력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실보다 큰 권력은 없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아진이었습니다. 크로우 씨, 드론쇼 보고 계세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라이트 네버 KNELS. 빛은 무릎 꿇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아직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자리, 사냥꾼의 별자리. 그러나 오늘 그 별은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길잡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 한국이 그 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유엔 본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78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공유형 보안 협약 서명식이었죠.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적이었던 나라들이 같은 문서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박형준이 한국 대표로 서명했습니다. 윤아진이 그 옆에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들이 승리자가 아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실을 믿은 자들이 인류를 움직였다. 서명식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그 뒤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청년 기술자들이 학교 옥상에 모였습니다. 부산 기계공고 학생들이었죠. 최원석 선생의 제자들. 그들이 작은 신호기를 켰습니다. 하늘에서 드론들이 응답했습니다. 별자리를 그리기 시작했죠. 오리온. 사냥꾼의 별자리가 서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그걸 봤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별이 태어나는 순간을 봤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경력. 그러나 오늘만큼 감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리온 리포트가 국제 공개됐습니다.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나토 분석관의 증언, 한국은 세계를 구했다. 오리온 리포트, 21세기 안보의 교과서.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한 문명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총이 아니라 빛으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년 뒤, 윤아진은 차세대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이었죠.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빛의 프로토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미래는 충돌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같은 시각, 옥스퍼드. 저는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안보론, 오늘은 특별한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2025년 한국이 세계를 바꾼 방법.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장진호 전투 사진이었죠. 기술보다 큰 건 인간의 용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용기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직접 보셨다면서요? 네. 목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별들이 손을 잡는 방식을요.
강의가 끝난 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죠. 열어봤습니다. 윤하진의 글씨였습니다. 크로우 교수님, 우리가 만든 빛이 화성까지 닿았습니다. 다음은 목성입니다. 언젠가 별까지 닿겠죠. 그때도 기록해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힘의 균형을 연구했다.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이 보여준 건 균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축이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들이 손을 잡는 방식. 그건 충돌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빛은 멈추지 않는다. 어둠을 밀어낸다. 길을 만든다. 그리고 함께 걷게 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시작은 서울이었다. 그러나 끝은 우주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별들의 언어 -21세기 평화의 문법. 30년 경력의 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주정거장. 지구를 내려다보는 카메라. 한반도 위로 은은한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양자 네트워크의 신호선. 서울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빛. 그 빛은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대륙을 이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그물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Light Never KNELS. 빛은 멈추지 않는다. 그 시작은 서울이었다. 별들 사이로 지구가 떠 있었습니다. 작지만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구슬. 그 위에서 인류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연결을. 지배가 아니라 공유를. 어둠이 아니라 빛을.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별들은 계속 빛났습니다. 오리온 자리가 보였습니다.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길잡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 인류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함께.